게임바스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4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슈앤피플 시간인데요. 오늘은 방송 3법 개정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방송 콘텐츠 특별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웅기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오랜만에 출연하셨는데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의원님 오랜만에 출연하셨는데요. 굿모닝 인천 청취자 여러분들께 그리고 주민 여러분께 인사 말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지난해 9월에 출연하고 상당히 오랜만에 출연했는데 보니까 그 작년 12월 3일 날 비상계엄 터지고 사실 6개월 동안은 너무 많은 일이 있어서 그리고 그렇죠. 이제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많은 경험을 했어요. 뭐 비상계엄도 경험하고 탄핵도 해보고 뭐 대통령의 파면도 보고 또 대선도 치르고 그래서 그렇죠. 6개월 정말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제가 이제 지역에 제 트레이드 마크처럼 된 동네 한 바퀴가 있어요. 금요일 그거는 매주 그래도 했어요. 그 와중에도 그거 다 하셨습니까? 그래갖고 요번 주 동네 한 바퀴가 68번째예요. 그리고 대선 기간 때 대선이 22일이었잖아요. 대선 기간 때도 매일 했어요. 동네 한 바퀴를. 대선 기간 때는 이제 인천에 계속 있을 수 있으니까 오전에 한 개동, 오후에 한 개동, 밤에 한 개동 이렇게 3개동을 돌았어요. 대선 때는. 대단하십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동네 한 바퀴가 아직도 진행 중이군요. ING군요. 작년 6월에 시작해갖고 지금 매주 해서 요번 주가 68번째. 이 복잡한 전국 상황 속에서도 대선과 탄핵 전국 속에서도 꾸준히 동네 한 바퀴를 해오셨는데 그거는 거의 빼놓지 않고 꼬박 했습니다. 뭐 금요일 날 못하면 토요일이라도 하고 참 쉽지 않은 지역 활동인데요. 대단하십니다. 소통 활동 그렇게 하고 계신데 오늘 모신 이유는 이제 국회에서 이제 과방위 소속이잖아요. 관련된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뜨거운 상임인데요. 지난 7일 먼저 방송 3법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에도 그 얘기 나왔었는데 방송 3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과방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전체를 통과했는데요. 이게 또 뉴스를 통해서 아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또 소관 상임위원으로서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방송 3법은 우리가 얘기하는 방송 개혁의 핵심이라고 보면 되시고요. 큰 틀에서는 공영방송을 국민들께 돌려드린다. 이게 방송 3법의 핵심입니다. 가령 과거에는 공영방송, KBS, MBC, EBS 이 3개 방송을 우리가 공영방송이라고 합니다. 소요 구조 때문에. 근데 이들 방송은 이사 선임이나 사장 선임이 어떤 정치권 또 정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그리고 정권을 잡으면 그 공영방송을 어떤 정권 유지를 위한 도구로 많이 이용을 했거든요. 이걸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게 이번에 만들어진 방송 3법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일단은 어떤 방송의 정치적 독립,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방송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어떤 국회나 정권의 어떤 그 공영방송 이사 추천 몫을 대폭 줄이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100명 이상의 그 국민 사장 후보 국민 추천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100명의 국민들이 참여해서 직접 사장을 2배수, 3배수로 뽑아요. 그러면 이 2배수, 3배수 사장을 이사들이 특별 다수제 여기도 그냥 뽑는 게 아니고 5분의 3 특별 다수제를 통해서 새로운 사장을 뽑는 거죠. 그러면 2중, 3중의 투명하고 공정한 장치를 통해서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하고 이렇게 선임된 공영방송 사장은 또 정치적으로 또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공영방송을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게 통과된 겁니까? 아까 말한 이게 상임위를 통과했고요. 이제 법사위하고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 7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가 통과되면 이 법이 바로 시행이 됩니다. 아까 말한 국민 100인이 사장 추천하는 그것도 통과됐다는 거죠. 그럼요. 그게 이제 법안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공영방송들 KBS, EBS, MBC 이제 이사회 구성을 개편을 하고요. 또 노사동수 평성에 설치다 이런 게 다 통과된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개정안 관련해서요. 뭐 통과했습니다만 아쉬운 점이 좀 있으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영방송 위주다 보니까 그 민영방송이나 종합편성 채널은 방송의 독립성을 좀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그러니까 보도 책임자의 임명 동의제 같은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이게 빠진 게 좀 아쉽고 이 법이 일단
이번에 만들어지고 다음에 개정할 때 좀 추가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너무 많은 내용을 한 번에 넣기에는 좀 무리가 있기도 했고 예. 그리고 좀 더 아쉬운 것은 지금 정치권의 이사 추천목이 한 40% 되는데 전 한 3분의 1 정도로 좀 더 줄이는 게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어떻게든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여서 이 방송을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거니까 정치권 추천 그 공영방송 2, 3억을 좀 더 줄이는 것도 앞으로 목표일 것 같습니다. 현재 그게 정치권 추천 2, 3억이 40%예요. 요번 방송법 상임위를 통과한 법이 한 40% 정도 원래는 됩니다. 좀 더 많았던 건 줄인 겁니까? 아니면 뭐 더 늘어난 겁니까? 옛날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제 추천을 받아서 했는데 사실 정권에서 했다고 해왔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여야가 법에 없지만 이렇게 일정 비율 나눠 먹기식으로 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가이드라인 40%라고 정해놓은 것 자체도 의미가 있네요. 옛날에는 뭐 이게 없었던 거니까. 없었죠 기준이. 뭐 여야 합의로 사실 뭐 다 추천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정치권 추천목이 한 40% 되고 뭐 학회 추천도 있고 그 방송 종사자 추천도 있고 이렇게 다변화돼 있거든 추천 주체가. 그거를 40%로 명시를 했다는 거죠. 그 정도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은 이게 정치권 추천 비율을 더 줄이기 위해서 한 3분의 1 정도로 했었으면 했는데 거기까지는 좀 안 됐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3분의 1이 좀 그 상징적인 선이기 때문에 제가 발의한 법안은 그렇게 됐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높게 40% 정도 됐군요. 또 하나 아까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가 공영방송은 됐는데 종편 및 민영방송은 빠져있다고 돼 있는 게 있잖아요. 이게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가요. 보도 책임자는 그 직원들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만 된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왜 안 됐을까? 이것도 나름 종편 민영방송도 그렇고요. 아까 말한 추천 비율도 그렇고 일부 반발이 어차피 이게 민주당 내부에서 좀 논의가 더 활발히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방송 3법이 KBS, MBC, EBS 3법이 사실 이 방송 공영방송 관련 법이거든요. 그리고 방송법에 이제 그 총괄해서 방송에 대한 걸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사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이나 공영방송을 굶게 돌려드린 데가 핵심이었기 때문에 민영방송이나 종편에 대해서는 약간 좀 많이 못 다뤘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법을 다시 또 개정할 때 그 부분은 조속히 좀 입법하도록 민주당이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가야 될 길이겠네요. 종편하고 민영방송도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를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왜 또 노조에서는 또 그런 걸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민영방송은 그 사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더 사형화나 사유화의 우려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견제 장치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정치권 추천목이 의원님 3분의 1로 법안 발의하셨잖아요. 이게 왜 40%로 그 의원님 안도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이게 안 됐을까요? 의원들이 민주당이 13명이나 되는 의원이 방송 3법을 발의했어요. 근데 의원마다 다 다양해요. 어느 의원은 정치권 추천을 100% 해야 된다는 안을 발의한 의원도 있고 더 줄이는 안도 있고 저는 3분의 1이었고 의원마다 다 이걸 이제 13명이 낸 발의한 안을 갖고 국회 이제 민주당 의원들 과방위에서 논의를 여러 번 거치면서 좀 좁혀간 거죠. 그게 바로 이게 편차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네요. 100%도 있고 3분의 1도 그러니까 있고. 그 정도 이제 합의를 본 거죠. 그래서 40% 정도 수준이 된 거군요. 맞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뭐 청취자분들 충분히 이해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서 소개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방송 콘텐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방송 미디어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뭐 20대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또 관련 정책을 실행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당 대표가 만든 방송 콘텐츠 특위인데 이건 이제 크게 이제 방송의 공공성은 더 강화하고 그리고 이제 방송 콘텐츠 차원에서 이건 산업 측면에서 어떤 글로벌 경쟁력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 문화체육부로 3완화돼 있어요. 콘텐츠에 대한 업무가 이거를 일원화하는 어떤 거버넌스 개편 이렇게 큰 틀의 3가지를 저희 특위에서 했어요. 그리고 이 3가지 주제에 대해서 한 20개의 국정과제를 만들어 갖고 여기에 대해서 그 국정과제 제안서를 얼마 전에 만들어서 국정기획위원회에도 전달을 하고 저희 당대표께도 전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관련 부처에도 전달을 해서 이게 이재명 정부에서
이 과제가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이제 역할입니다. 예, 이 보니까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강화, 예.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가 콘텐츠 말씀하신 거, 그리고 미디어 법제 및 거버넌스 개편 이렇게 3개 분야라고 해서 좀 20개 과제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또 이게 콘텐츠 관련하니까 그 또 토종 OTT 그 뭐 콘텐츠 지원 뭐 아니면은 뭐 육성 이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토종 OTT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렵죠. 그리고 뭐 넷플릭스나 이런 쪽이 거의 우리 토종 OTT를 가불관계, 종속관계처럼 지배하는 구조가 돼 있고, 근데 이제 지난번에 대선 때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K 콘텐츠에 50조 투자라든가 K 콘텐츠가 가장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그건 인정하는 거고, 그리고 근데 그 K 콘텐츠의 핵심은 사실 방송 영상 콘텐츠였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를 어떻게 육성할지, 뭐 규제를 철폐하고 어떻게 육성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주요 과제입니다. 주로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하려면은요, 지금 넷플릭스가 1위를 달리고 있고 그 이를 이어서 뭐 티빙과 쿠팡플레이가 지금 계속 쫓아가는 형국인데, 토종 OTT인데요. 이들 결국은 뭐 콘텐츠 만들 때 지원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게 그렇죠. 이제 규제를 풀고 지원하고, 그리고 오히려 국내 콘텐츠가 역차별 당하는 게 있거든요. 규제라든가 이런 걸 풀어서 공정하게 경쟁을 하고, 그리고 원래 경쟁력 있었던 우리의 그 콘텐츠, 방송 영상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 정부의 지원, 육성, 그리고 K 콘텐츠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해서 어떻게 육성할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19일에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위한 OTT 정책 방향 세미나 연구도 다 이런 연장선상으로 볼 수가 있겠군요. 그런데 7월 1일 날 개최된 언론 설명회 요 내용을 가지고 설명한 겁니다. 맞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 20개 과제를 이제 그 언론에 또 국민께 자세히 설명하는 자리였고요. 거기서 이제 핵심은 방송의 공공성 강화는 아까 말씀드린 방송 3법이 통과되면 큰 산은 넘거든요. 방송 3법이 사실 방송 개혁의 핵심이고, 그리고 공영방송이 자리를 잡으면 아까 얘기한 뭐 주변의 민영방송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또 파급력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송의 공공성은 이번에 그 상임위를 통과한 방송 3법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시행되면 이 과제에서 상당히 한 분야는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K 콘텐츠를 어떻게 육성할 건지 그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산업 측면에서 그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고, 그날 설명회에서도 방송의 공공성 그 설명회 당시에도 방송 3법이 이제 거의 통과 직전이었기 때문에 거기보다 이제 콘텐츠 육성에 관심들이 많았습니다. 언론도 그렇고. 뭐 지금 과방이 통과한 상태에서요. 뭐 법제사법이 본회의 나온 게 있습니다만 뭐 거의 통과될 가능성이 뭐 높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임위 안대로 뭐 법사위 통과하고 7월 임시국회 중에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즉시 시행되게 돼 있거든요. 방송 즉시 시행하고 방송 3법은 3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뭐 아까 얘기한 국민사장 추천위원회 이렇게 하면 한 4개월, 5개월 새 사장을 뽑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제 이대로 뭐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것 같고요. 또 하나가요, 이제 지역방송 지원 사업법을 또 의원님 대표 발의를 작년 9월에 하셨습니다. 이 보니까 이 지역방송 지원 사업법, 사실 지역방송이 많이 지원을 받을 때 열악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이 그 내용도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지난해 지역방송 지원을 위한 사법, 그래서 지역방송 진흥 기금 마련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골절한 사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요즘 지역 소멸 시대라 그래갖고 지역이 다 어렵지 않습니까? 전 그럴수록 어떤 지역 문화의 구심체고 지역 여론 형성의 장인 지역방송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지역방송 사법을 발의를 했고, 이번에 대선 공약에도 이런 지역방송 육성이 이재명 후보가 대선 공약에 넣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런 지역방송에 대한 게 대선 공약에 들어간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대선 공약이니까 이걸 뭐 저뿐이 아니고 저희 당이나 또 정부에서도 실천하기 위해서 앞으로 많은 일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 내용 보니까요.
정보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 정부광고법 그리고 국가재정법 그리고 지역 방송 발전 지원 특별법 이렇게 이게 있네요. 지역 방송을 진흥하려면 이 4개 법이 다 연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을 같이 개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지역 방송을 육성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하고 그게 핵심입니다. 이 보니까요. 이 지역 방송 지원법 개정안에 보니까 지역 방송 발전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재원으로 이제 발전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끔 명시가 되는 이 법들 다 통과된 겁니까? 아니 이제 발의를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서 그리고 그 새 정부의 국정 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간을 갖고 그리고 이제 이게 기금을 만드는 것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일부 이제 지역 방송 지원 같은 걸 하는데 얼마 안 되잖아요. 상당히 미비해요. 그래서 이제 독립적인 기금을 만드는 거죠. 지역 중소방송만을 위한. 지금 의원님이 지금 법안 4개를 발의를 하신 상태고 지금 이게 상임위 소위라든지 상정이 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가요 아직? 지금 이제 논의 중이에요? 중이죠. 중이고 이게 이제 대선 공약에도 들어갔으니까 이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정과제를 선정하잖아요. 거기도 들어가 갖고 이게 이제 앞으로 좀 가속도가 붙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발의한 지역 방송 지원 4법 좀 대표 발의한 상태고 이건 좀 진행 중에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 상임위 소위라든지 전체 회의 아직까지 통과된 상황은 아니다. 지금 진행 중이고 이거 국정과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잘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이번 국정과제에도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 의원님이 또 과방에서 SK 유신 관련해서 많이 언론에 나왔는데 그건 어떻게 이슈 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실까요? 제가 이렇게 동네 한바퀴를 하는데 젊은 분들이 저를 요즘 많이 알아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SKT 응징한 의원님 아니세요?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청문회를 2차례 했어요. SKT 해킹 사태 내고 2차례 했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왜 그러냐면 SKT 가입자가 2,500만 명이에요. 저희 국민의 절반이 가입자인데 그리고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해킹을 당해서 특히 내 금융 정보가 유출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 너무나 불안해하는데 SKT도 책임을 회피하고 과기정통부도 책임을 회피하고 그래서 청문회가 열렸는데 이제 이용 약관을 보면 그 SKT의 귀책 사유가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SKT에서 다른 통신사로 옮길 수 있잖아요. 그 번호 이동이라고 하는데 번호 이동할 때 위약금을 내게 돼 있어요. 그 이용 약관상. 이제 그렇죠. 그 귀책 사유가 있으면 번호 이동을 해도 위약금을 면제해 줘야 되는 조항이 이용 약관에 엄연히 있는데 과기정통부도 그렇고 SKT도 그렇고 귀책 사유에 대한 판단이 애매하다는 이유로 계속 이걸 못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청문회에서 2차례 강하게 질타해서 SKT 사장한테 그럼 법적 검토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시행을 하겠냐 해서 이제 그 답변을 받아냈어요. 그 답변을 받아내고도 계속 SKT가 또 이제 대선 국면으로 가면서 그냥 이렇게 약간 뭉개듯이 그렇게 가서 제가 대선 때 최태원 그러니까 SKT 차원에서 해결을 못해서 그럼 SK 그룹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최태원 회장 면담 신청을 하고 찾아가기도 했어요. 만나진 못했어요. 그리고 그 최태원 회장을 저기 국회에 증인 신청되는데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제가 보기에는 제가 국회에서도 얼마 전에 전체할 때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윤석열 정부의 과기정통부가 아니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과기정통부다. 이 문제 국민 입장에서 처리해야 된다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정권이 바뀌고 지난주 금요일 날 과기정통부에서 이거는 귀책 사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번호 이동 위약금 면제 가능하다고 발표를 했고 그날 2신과 과기정통부에서 발표를 했고 그 이후에 그날 SKT에서 번호 이동 위약금 면제하겠다. 그리고 그동안 고통 겪은 그 SKT 소비자들을 위해서 가입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보니까 제가 보니까 8월에 그 요금 50% 감면하고 여러 가지를 내놨더라고요. 그래갖고 SKT가 이익건으로 한 1조 원 정도의 부담을 안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게 무리가 아닌 게 SKT가 지난해에 1조 8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어요. 지난 한 해 동안. 그리고 올해 1, 2, 3월 1, 4분기에 한 5,600억
영업이익을 냈고 2분기에도 5천억 넘는 영업이익을 냈어요. 그리고 압도적인 1위 통신사고 이렇게 큰 잘못을 했으면 다시 신뢰 회복을 하기 위해서 충분히 고객이나 국민들한테 충분히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뭐 기칙사유도 있고요. 어차피 지금 막대한 수익을 입었으니까 다시 환원 책임을 완수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지금 제가 SK텔레콤 걸 쓰고 있는데 국민의 절반이 이게 뭐가 날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다 이게 그 노력을 국회에서 한 덕분에 그리고 사실은 그 국회 과방위원들도 처음에는 이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 강하게 하다가 SKT나 과기정통부가 이렇게 아주 소극적으로 하니까 어렵다고 판단을 한동안 했었어요. 근데 저는 꾸준히 계속 주장을 하고 뭐 최태원 회장 면담 신청도 하고 계속 질의도 하고 뭐 이런 또 성과가 나름대로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성과를 낸 사안입니다. 네, S였습니다. 의원님이 또 남동구을 국회의원인데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이 얘기는 다음에 한번 더 기회를 만들어서 모셔가지고요. 지역구 현안 얘기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중앙 현안 얘기만 너무 해가지고 지금 시간이요 한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의원님 앞으로 마지막 말씀 계획 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그 금요일 날 그 지역에서 동네 한 바퀴 할 때가 가장 기분이 좋고 즐겁고 보람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주민들의 어떤 생생한 민원도 듣고 소통하고 그리고 그 소통에는 지역 얘기도 있지만 중앙에서 이런 정치를 하라는 얘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금요일 날 동네 한 바퀴가 제 정치의 활력소고 제 의정 활동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간 앞으로 국민 입장에서 정말 진심을 갖고 의정 활동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역구가 남동 을이죠? 남동 을. 지역구 얘기는 다음에 한번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앤피플 더불어민주당 이윤기 국회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